더 많이 사랑한 사람이 지는 거야. 더 마음 준 사람이 손해야.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들 큰 상처 한번 겪고 나면 다음엔 절대 내가 더 사랑하지 말아야지, 더 마음 주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마음을 좀 닫아버려요. 근데 여러분, 이건 자기 객관화가 안 돼서 그래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면 내가 더 많이 사랑했지만 잘 안 된 관계는 내가 바보였나? 내가 손해였나? 이런 식으로 보이거든. 그래서 다음엔 덜 사랑해야겠다는 이상한 결론을 내려요. 사실 더 많이 사랑한 사람은 약자가 아니라 강자예요. 그리고 지는 게 아니라 이기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누군가를 크게 사랑한다는 건 본능을 거스르는 용기가 필요하고 많이 사랑한 사람만이 얻게 되는 특별한 능력치가 분명 존재하거든. 안녕하세요. 사랑은 나로부터 그 여정을 함께하는 심리상담사 별언니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별언님, 저 진짜 사랑했는데 결국 헤어졌어요. 제가 더 많이 사랑해서 저만 에너지 쓰고 시간 낭비했어요.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십니다. 맞아요. 겉으로만 보면 내가 더 마음 쓰고 더 애썼으니까 내가 약자인 것 같고 손해본 것 같아. 하지만 여러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평생 자기 객관화가 안 됩니다. 오늘은 왜 더 많이 사랑한 사람이 약자가 아니라 오히려 강자인지, 그리고 사랑을 많이 한 사람에게만 생기는 능력치가 대체 뭐길래 결국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건지 바로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할수록 커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두려움이에요. 사랑하면 할수록 상대에게 상처받을까봐, 상대 잃을까봐, 외면받을까봐 두려움이 커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사랑을 줄여요. 덜 사랑하는 게 덜 아플 것 같아서. 특히 상처가 많거나 자기 보호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더 사랑하고 싶어도 두려워서 못해요. 정확히 말하면 더 사랑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더 사랑하고 싶어도 두려워서 못합니다. 문제는 이게 너무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자신이 두려워서 사랑을 줄이고 있다는 그 사실도 모른 채 갑자기 우린 잘 안 맞는 것 같다면서 막 괜히 상대를 탓하거나 우리는 인연이 아닌 것 같다면서 막 운명 탓을 하기도 하고요. 나 요즘 사랑할 여유가 없다면서 내가 너에게 상처 주게 될까 봐 걱정된다며 막 거리두기 모드로 들어가요. 사실은 내 두려움 때문에 사랑으로부터 후퇴하는 건데 그걸 전부 상대 문제, 인연 문제로 포장해서 합리화해버려요. 이건 본능이에요. 나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본능을 역행하는 거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렵고 잃을까 무섭고 상처받으면 아플 걸 너무 잘 아는데도 몸을 사내기는커녕 오히려 더 사랑하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강자들, 사랑의 역행자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더 부족해서 더 사랑하나 보다, 상대가 너무 잘나서 내가 더 좋아하나 보다. 아니에요. 사실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수록, 상대가 잘났다고 느낄수록 두려움이 더 커져서 오히려 사랑을 줄여요. 이 역행자들이 더 많이 사랑하는 이유는 두려워도 아파도 내가 하고 싶은 사랑을 끝까지 해내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즉, 두려움을 이기는 심리적 힘이 강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했던 만큼 실제로 사랑이 끝나면 아파요. 사랑했던 만큼 아픕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후회가 없어요. 왜냐면 나는 할 수 있는 만큼 사랑을 다 했거든. 반면에 자기 보호를 위해서 사랑을 아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후회가 찾아옵니다. 내가 그때 왜 더 표현하지 못했지? 왜 제대로 사랑해보지도 않고 끝냈지? 왜냐면 자기 보호하느라 정작 사랑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끝내버렸거든. 특히 상대가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면 그 후에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랑은 약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강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용기 있는 사람만이 누군가를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많이 사랑한 사람은 약자가 아니라 많이 사랑한 사람이 강자예요. 자기 객관화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할수록 도대체 어떤 능력치가 생기길래 더 많이 사랑한 사람이 지는 게 아니라 이기는 건지 이야기해볼게요. 자, 여러분이 소개팅을 나갔는데 이 남자 너무 마음에 들어. 근데 이때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고 이 남자의 관심에 매달리지도 않고 나 안 만나면 네 손해야, 나는 네가 꼭 아니어도 괜찮아, 이런 여유와 자신감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괜찮아, 여유를 가져, 자신감을 가져. 근데 여러분, 이런 여유와 자신감은
주문을 외운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 외모가 좋거나 스펙이 좋으면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지만 사실 이건 아주 불안정한 자신감이에요. 왜냐면 상대가 나보다 더 잘났다고 느껴지는 순간 그 자신감은 바로 무너져 버리거든. 상대가 더 잘생겨도 스펙이 더 좋아도 흔들리지 않는 여유와 자신감은 바로 사랑하는 능력이 높은 사람에게서 나와요. 사랑하는 능력이 높은 사람은 본인을 잘 알거든. 나는 사랑을 깊게, 건강하게, 멋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걸 알기 때문에 조급할 이유도 없고 매달릴 이유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유는 능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일도 일하는 능력이 높은 사람이 여유가 있고, 운전도 운전하는 능력이 높은 사람이 여유가 있듯이 사랑도 똑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능력이 높아야 나만 만나면 네가 손해야. 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거든. 이런 여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잘난 척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의 크기와 질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진짜 여유인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랑하는 능력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커질까요? 여러분, 저는 제 남편을 제가 더 많이 사랑하려고 지금도 노력해요. 왜냐면요, 사랑하는 능력을 더 키워서 더 당당하려고. 자,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편함, 나의 감정, 내가 원하는 게 늘 우선이 돼요. 그게 본능이거든. 자, 근데 신기하게도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기 시작하면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만 보이던 사람이요, 상대 입장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저 사람 왜 저렇게 말했지? 지금 어떤 마음일까?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저 사람 왜 그런 말 했을까? 막 계속 묻고 생각할 거예요. 즉, 자꾸 상대 시점으로 자리 바꾸기를 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시점 전환 능력이라고 해요. 이 능력이 커지면요, 사람을 읽는 힘이 미친 듯이 자랍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표현이 적은 스타일이면 보통은 왜 맨날 나만 표현하지? 나 안 사랑하나? 표현 안 하니까 나도 안 할래.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근데 시점 전환 능력이 높아지면 말로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표현하는 방식과 다르지만 나름의 진심이 있구나.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가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면서 조금 안 맞는 순간에도 막 짜증만 나는 게 아니라 상대 입장에서 나름 이해가 되니까 상대 태도나 행동에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되고, 상대가 본인 방식대로 나름 표현할 때 내가 상대의 방식을 알아보고 막 고마움을 표현하게 되니까 관계 유지력도, 관계 자신감도 압도적으로 커져요. 또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게 되면 서로 부딪히는 순간에도 달라져요. 아, 몰라, 그냥 끝낼래, 이렇게 단절하지 않아요.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 관계를 어떻게든 잘 이어가고 싶다, 이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결책을 고민하게 돼요. 이 과정에서 변화가 시작하는데, 자기 주장만 하던 사람이 규율을 배우고, 부딪히면 도망치던 사람이 갈등을 해결하는 법을 배우고요, 조금만 힘들면 포기하던 사람이 관계를 지켜보는 인내심이 생겨요. 그래서 누군가를 많이 사랑해본 사람은 조율 능력, 갈등 해결 능력, 인내심까지 모두 커지면서 나는 관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 믿음이 생기니까 관계에서 여유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생기는 능력치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할수록 행복만 오는 게 아니라 화, 서운함, 기대, 불안, 질투, 아픔 등 정말 다양한 감정이 아주 강하게 올라와요. 우린 이걸 아주 싫어하지만 이 감정들을 크게 경험해봐야, 아, 이 감정은 이렇게 조절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구나, 이걸 몸으로 배우게 돼요. 이 과정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자라고요, 내가 다양한 감정을 경험한 덕분에 사람의 감정을 읽는 능력까지 올라가요. 여러분, 뮤지션들이 왜 그렇게 사랑에 진심이냐면 감정 지능이 사랑할 때 자라기 때문이에요. 상처받을 상황에서도 감정 폭발하지 않고 내 마음 전달할 수 있게 되고요, 상대가 감정을 말하지 않아도 표정 말투로 읽어낼 수 있게 돼요. 또 막 별거 아닌 일에 막 질투하거나 서운하다고 말하는 상대를 보면서 서운함과 질투는 별거 아닌 일에도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강하게 느껴지는 감정이라는 걸 내가 많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너 왜 별것도 아닌 걸로 그래? 너만 서운해? 가 아니라 대화가 가능한 상태가 돼요. 즉, 안 싸우려고 참는 게 아니라 안 싸워지는 상태가 돼요. 자, 이렇게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면서 내 심리 능력치들이 하나씩 자라면 어느 순간, 아, 나는 누군가 깊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자기 확신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사람 만날 때 막 불안한 게 아니라 여유가 생기고 사람도 훨씬 건강하고 단단하게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사랑하는 건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그건 결국 나라는 사람을 더 크게 키우는 과정이에요. 이게 진짜 이기는 이유예요. 사랑을 통해 더 나은 나를 얻었으니까. 반대로 사랑을 피하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엔 덜 상처받고 덜 흔들려 보이지만 사실은 사랑하는 능력이 자라지 않고 오히려 점점 퇴화해요. 그러니 결국 가장 소중한 능력인 깊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 힘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해볼게요, 여러분.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나를 키우는 훈련이에요. 사랑하면서 겪는 기쁨, 슬픔, 갈등, 이해, 이 모든 경험들이 여러분의 심리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고 감정을 다루는 힘,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까지 자라게 해요. 그래서 얼핏 보면 많이 사랑한 사람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장 큰 자산을 얻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준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전부 여러분 안에 능력과 힘으로 남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사랑할 때 관계하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치가 성장하기 때문에 오히려 인생에서 이기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사랑은 상처가 아니라 성장과 능력의 확장이에요. 많이 사랑한 사람만이 진짜 자신을 얻고 진짜 승자가 됩니다. 이상 사랑은 나로부터 그 여정을 함께하는 심리상담사 별언니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